주간 주요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포된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자료 좀 보실래요? 자료 받으셨나요? 자료 받으셨죠? 자료 보시면서 자료가 배포됐나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저 떡을 백설기를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데요. 이 떡은 자유승정고에 우리 최벽순 우리 회장께서 지난번에 보너스를 타셨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떡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떡 좀 드세요. 떡이 좀 저기 차가우니까 저기 따스하니까 떡이 좀 드셔도 됩니다. 네, 주간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기온이 점차 올라가서 일요일부터는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영상 1도, 월요일은 영상 2도, 그리고 화요일 26일부터는요 낮 기온이 영상 6도로 올라가면서 이 기온이 연초까지 이 따스한 상황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주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축출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발표를 한 후 당원의 선거로 뽑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 사퇴 형식을 빌면서 축출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촛불혁명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축출되고 비대위원장 체제로 이제 출범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동훈을 지명하는 요식행위가 있었습니다. 12월 13일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고 12월 14일 바로 그 다음날 삼선 의원, 중진 의원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15일날 비상무원 총회를 했고, 그리고 18일날 당 지도부, 국회의원, 원내외 당원협의회 위원장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일날 여의도 모 식당에서 상임고문단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상임고문단, 예를 들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김무성을 포함한 상임고문단 전체 의견이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21일 날 어제 그저께입니다. 국회의원 의원 긴급 현안 간담회에서 이제 한동훈을 추천하기로 합의를 보고, 그리고 당일날 이제 화상회의를 해서 최고위원을 해가지고 이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이제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일날 전국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또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치밀하게 지난 2년 동안 흘러왔습니다. 한동훈을 TV에서 클로즈시키고 또 한동훈을 상당히 띄우면서, 그리고 한동훈이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과 설전하는 관계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뭔가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이제 한동훈을 연호하게 됐죠. 자, 한동훈에 대한 평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직접 구형했습니다. 윤석열 특검 4팀장이죠. 윤석열 특검 4팀장. 여기서 국정농단,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국정농단, 경제공동체, 묵시적 뇌물이라는 대한민국의 법에도 없는 이런 창조를 했습니다.
법리를 창조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무죄로 귀결됐고, 특히 손석희의 JTBC와 결탁한 최성원의 태블릿을 조작한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였습니다. 한동훈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이번에 비대위원장이죠. 이 원죄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을 하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으로 탄핵한, 즉 법리를 나창조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올가맨 이 죄는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반드시 물어서 그 죄를 단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불법과 반란이 판치는 이 사회, 이 국가,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요, 결국 이 나라는 영원히 불법과 결국 이 비리와 그다음에 반란과 결국 최종적으로는 적화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반란 그리고 이 불법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동훈의 이 국가 반란 세력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지금 엄동선언에 다 나오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방해한 제주 4.3 사건의 군사재판과 일반 재판에서 적법한 재판으로 형을 선고받은 수용인, 결국 이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사람들을 이제 수용이라고 하죠. 수용인 법무부 직권 재심을 해서 무죄로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방해한 그 사건, 제주 4.3 사건을 대한민국 법무부, 즉 한동훈이가 무죄로 만든다고 한다면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뭐가 되는 것이죠? 지금의 대한민국이 뭐가 되는 것이죠?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자 또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현재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를 갖다가 비대위원장을 앉히고 그리고 대통령이 연호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이치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4.3 폭동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4.3 폭동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세력들을, 이 4.3 폭동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이들에게 무죄를 줬다는 얘기는요, 바로 무죄를 준 판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무죄를 재심을 청구하게끔 한 법무부, 한동훈, 그리고 여기 검찰, 검사들 다 반대한 미국 세력입니다. 맞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고 여순반란 사건을 민주항쟁으로 표현하고 추념식을 한 것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성격과 정체성, 그 다음에 이들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나침판이자 리트머스 시험지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의 재산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생명을 모두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용산에서 윤석열을 지키자라고 지지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다른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오늘 대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바로 국가 반역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을 지키자, 반대한민국 세력을 보호하자, 이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민주당, 더불어 공산당 세력들이 지금 현재 계속 공격을 하지만 말입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만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저들은 넣다 뺐다, 저들은 간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왜 간을 보느냐? 저들의 목적과 같이 가면은 절대 저들은 건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목적과 일에 대해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런 기미가 보이거나 또 그 길로 가게 되면은 저들은 언제든지 윤석열을 탄핵할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대한민국 대법원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한동훈의 장인이 진영구라고 합니다. 진영구. 1945년 9월 24일생, 경기도 광주입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조사부장, 총무부장, 대검찰청 송판 성무부장,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역임하면서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바로 김태정 검찰총장에 의해서 공안부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안부장 재직 시 판문점 총격 요청 사건,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시 이해창 한나라당 총재의 소환 방침을 흘렸습니다. 즉 판문점 총격 요청 사건으로 이렇게 이해창 한나라당 총재를 소환할 것이다, 이렇게 흘렸습니다. 그리고 대전 고등검찰청 검사장 때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 사건으로 김태정 검찰본부부 장관이 해임되고, 또 마찬가지로 진영구 대전 고등검찰청 검사장도 대전 고검장에서 직권 면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3월에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근데 일설에는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박영수와 변호사 동업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영구 전 공안부장은 검사장은 2002년 12월 차이나 라이프를 발행합니다. 그 발행인으로 이제 이 사람이 나타납니다. 차이나 라이프 발행인으로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제휴를 합니다. 그리고 한중 투자 컨설팅 회사 KNC 글로벌 네트워크의 대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유일의 중국 전문 주간 잡지 발행을 하는데 바로 이게 주간 차이나 20일입니다. 주간 차이나 20일. 그래서 국내에 상당한 중국 통으로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주간 차이나 20일은요, 창간 두 달 만에 한중 항공기의 기내 잡지로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 12월에 마찬가지로 해공 신익희 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이 신익희는 이제 민주당 쪽이죠. 자, 다섯 번째.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은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영향을 받죠. 예를 들어서
이종찬 아시죠? 이종찬. 현재 광복회장입니다. 이 이종찬이라는 이 이자가 대한민국 광복일을 내년서부터 개천절을 하겠다 이렇게 궤변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종찬의 행적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종찬의 아들이 이철호입니다. 대광초등학교 바로 윤석열과 같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일설에는 윤석열이가 이종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철우의 집사람이죠. 집사람은 현재 어디죠? 지금 이 백신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하는 기관 있죠. 거기에 질병관리청장이죠. 그리고 그 이철우는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면서 그리고 윤석열과 또 서울대 또 같이 나왔죠. 이렇게 이분들에 대한 그걸 추적하다 보면은 이 전체적인 그림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 5.18 정신을 계승하는 국민의힘. 지금 국민의힘 당사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영정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김대중과 노무현을 저들은 정신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는 적화의 그림자가 어린거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위장정당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국민의힘을 우리 우파정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9월 30일인가요? 9월 3일인가 이 문재인 정부에, 그러니까 문재인 이적 정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국민의힘에는요 5.18 세력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200석, 총선 승리 이런 내용들은요 부정선거가 정리가 안 되는데 무슨 총선에서 200석을 얘기합니까? 무슨 총선의 승리를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 위에서 봤을 때는 꽃놀이패입니다. 꽃놀이패. 국민의힘이 되나 민주당이 되나 꽃놀이패죠. 왜? 공천도 다 자기들 세력을 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꽃놀이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는 탄핵무효를 이루고 부정선거를 발변선거하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희망은 없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뭉쳐야 합니다. 내부의 위장 세력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제 우파 분열이다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내부의 적, 지금 계속 이 태극기를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윤석열에 대해서 이 잘해라, 너 똑바로 하란 말이야 비판하면은 바로 빨갱이라고 대받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SNS상에서 아주 치밀합니다. 한동훈 대통령으로 모셔된다는 둥 뭐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자유우파 이제 헤쳐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모두 다 우리가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현재 부정선거를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기능이 선거, 사법, 정치, 언론입니다. 이 선거, 사법, 정치, 언론 모두 다 죽었어요. 특히 선거가 부패하고 부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바로 선거에서
이 정체성이 빨간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패한 사람들을 거르지 못합니다. 그 거르라고 한 것이 선거인데 바로 부정선거를 해서 자기들 정체성이 맞는 사람들만 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나라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지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언제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참 우려가 있습니다. 유영아 변호사라는 분에 대한 우려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우리가 이 나라를 구하는데 일로 메시지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